주말 경기를 더욱 즐길 수 있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박유라입니다. 스포츠24 오늘도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재형 기자, 네. 지난주 K리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정말 잘 나가던 서울이 포항에 아주 일격을 당했어요. 정말 축구는 쉽게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실히 증명한 한판 승부였고요. 그리고 네. 전북은 쉽지 않은 상대 수원을 잡으며 승점 3점을 챙겼는데요. 이로써 서울과 전북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면서 K리그 초반 선두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던 K리그 9라운드를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최용수 감독과 송철 감독 첫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양동현의 슛! 선제골을 뽑아내는 포항. 32분에는 수비가 무너진 틈을 타서 심동훈이 추가골까지 뽑아냅니다. 자존심을 구긴 서울. 대안의 프리킥! 그대로 골망을 가릅니다. 한 골을 만회하며 추격의 발판을 만듭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전 라자르까지 골망을 흔들며 포항이 서울을 침몰시킵니다. 전북은 수원 원정에 나섰습니다. 선제골은 수원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나 전반 39분 수원에 위기가 닥칩니다. 신세계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후반 들어 공세를 펼친 전북. 김보경의 패스 한교원이 돌고래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후반 10분 김보경이 또 주고 루이스가 역전골을 만듭니다. 경기 막판 수원의 패스 어디로 가나요? 승부의 쐐기를 막는 이동국. 염기훈이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친 수원을 꺾고 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제주는 수원FC를 상대로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전반 12분 선제골 터뜨리는 수원FC. 그러나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한 데 이어 페널티킥까지 내줍니다. 마르셀로가 성공하며 역전에 성공.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마르셀로가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듭니다. 후반 9분 황재원의 슛! 한 골을 만회하는 수원FC. 그러나 이후 송진영과 권순영이 연달아 골을 뽑아내며 제주가 5대2 대승을 거둡니다. 최고의 명승부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 승부 예측 위클리 픽입니다. 이 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대결은 바로 더비 매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말 K리그에는 이 더비 매치가 풍성합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수원 더비가 최고의 관심사인데요. 김재훈 기자, 네. K리그 역사상 처음 열리는 지역 더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K리그가 올해로 33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이 연고지가 같은 팀끼리의 더비 대결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이제 그 수원 FC가 1부 리그로 승격하면서 드디어 역사적인 첫 지역 더비가 이제 성사가 됐는데요. 재밌는 점은 수원 삼성의 홈구장이 원래는 수원 종합운동장이었어요. 지금 수원 FC 홈구장이죠. 여기에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수원 삼성의 사령탑인 서정원 감독의 활약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두 네. 팀의 어떤 이런 점에서 대결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수원 삼성은 설명이 필요 없는 K리그의 명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올 시즌 성적을 보면 명가답지 못합니다. 현재 지금 9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4월 2일 상주전 승리 이후 6경기 5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 30분 이후 체력과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이번 경기는 출전 정지에 묶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정수, 양상민, 신세계, 곽희주 등 수비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분명한 악재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큰형님 수원 삼성에 도전하는 수원 FC는 현재 수원 삼성보다 한 계단 아래인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북에 3대1로 완패를 당한 데 이어 제주에도 5대2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수원 특유의 공격적인 축구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더비에서도 조덕재 감독은 공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방패보다 창이 강한 만큼 적어도 3골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성남과 서울의 경기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리그 1위 서울과 또 3위 성남의 이제 맞대결이 되는데요. 두 팀 간 최근 10번의 맞대결을 보면 서울이 5승 3무 2패로 조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의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1승 2무 1패 그야말로 팽팽합니다. 두 팀의 대결은 볼거리가 아주 많은데요. 특히 서울의 아데박 공격 트리오와 성남의 황의조, 티아고 조합의 화력 대결이 아주 기대됩니다. 홈팀 성남은 최근 광주와 울산을 누르고 2연승 중인데요. 두 경기에서 5골을 넣고 실점이 없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만약 서울을 이긴다면 선두 등극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남으로선 동기부여가 아주 확실한 상황이고요.
서울 역시 이번 경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한때 6연승을 달리던 서울, 최근 2경기에서 1무 1패로 주춤한 모습입니다. 반등을 위해선 승리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 성남전 이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있는 부분이 아주 변수입니다. 성남전에 100% 전력으로 나설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명승부가 가득한 이번 주말 K리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이제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아스널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자력으로 3위를 확정할 수 있다. 최근 홈 성적이 3승 1무로 좋기 때문에 원정에서 단 1승만 거둔 빌라를 상대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데포르티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데포르티보와의 원정 맞대결에서도 4승 1무를 거뒀다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빌바오와 세비야의 경기는 리그 5위에 도전하는 홈팀의 승리를 예상했고 바이에른 뮌헨이 꼴찌팀인 하노버를 상대로 낙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레버쿠젠과 잉골슈타트의 경기는 홈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홈팀의 연승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고요. 유벤투스와 삼프도리아의 경기는 코파 이탈리아 결승을 위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홈팀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그럼 희비가 엇갈렸던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클리픽 총 6경기를 전망해 드렸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반테에 일격을 당하면서 한 경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미넨 글라드바흐와 레스터시티, AS 로마와 바르셀로나, 리버풀 모두 안방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1989년생 28살의 젊은 캡틴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넥센 히어로즈의 서건창 선수인데요. KBO 최연소 주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현장 인터뷰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YTN 스포츠 24를 보고 계십니다. 올 시즌 뭐 특별히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뭐 더 특별히 준비한다고 해서 잘 됐으면 항상 그렇게 준비할 텐데 과에서 조금 탈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요. 그냥 해오던 대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은 뭐 제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잘하면은 뭐 팀도 당연히 좋은 영향 미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팀도 잘 되고 뭐 저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장이라는 자리를 저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뭐 부담보다는 좀 책임감이 좀 강하게 들고요. 너무 잘들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따로 주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나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어떤 부분 해야 될지 저도 잘 알고 있고 감독님께서 이게 편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야구를 잘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지원해주겠다.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지점프 공약을 또 내거든요. 글쎄요, 뭐 우승한다면 뭐라도 못할까 그런 마음에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최초 동구장인 만큼 안전을 전제로 해서 제가 동구장에서 번지점프 어떻게 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지붕 한번 쳐다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전할까 싶기도 하고 뭐 우승만 하면은 뭐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딱히 제가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다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어떤 축구 선수를 아마 제일 가능성이 컸던 건 축구 선수 한 미드필더, 네 미드필더 정도. 네. 공부도 잘하셨다고. 아니요, 그건 저도 처음 듣는. 네. 공부는 손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힘든 적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프로에 이제 입단을 하면서 당연히 지명 이렇게 될 줄 알았었는데 그 당시에 지명이 안 되고 이제 신고 선수로 입단할 때 첫 번째 이제 팀에서 이제 방출당했을 때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어렸기 때문에요. 앞으로 날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야구할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참을성 있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회가 빨리 와서 남들보다 좀 빨리 성공한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오늘 포기해버리면 내일을 볼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스포츠24 팬 여러분, 한국 프로야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야구장 많이 와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는 시즌 끝에 결과로 팬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을 만나보는 모이자 리그입니다. 산과 들을 달리는 새로운 유형의 마라톤이 최근 인기입니다. 대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트레일 러닝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죠. 트레일 러닝은 산길 또는 시골길을 의미하는 트레일과 달리기를 뜻하는 러닝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고 꼭 산길만을 달리는 건 아닙니다. 들판과 사막, 해변 등 비포장길이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는 즐거움이 트레일 러닝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진정한 힐링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연 속을 달려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느낌 자체가 달라집니다. 트레일 러닝은 크게 두 가지 기본 동작을 배우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르막을 뛰어오르는 어필. 어필에서는 일단 피로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보폭을 작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지면을 다 닿는 식으로 허벅지를 이용한 어필 동작을 해주면 좋습니다. 내리막을 달리는 다운힐에선 속도를 조절해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리 동작은 그 뒤꿈치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꿈치를 이용해서 방향 전환이라든지 자기 제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부터 국제 대회를 개최한 국내의 경우 현재 만여 명 이상이 즐기고 있습니다. 4월 동두천을 시작으로 10월 제주까지 해마다 4개 대회가 열립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낸 성취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디 구간까지 뛰었다 해도 각자 그 뛴만큼의 매력을 느꼈던 거고 해서 이제 아쉬움도 조금 있었지만 그만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십 또는 수백 킬로미터의 비포장길을 달리는 만큼 장비도 중요합니다. 트레일 러닝 대회에 참가하려면 10가지 이상의 필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전용 러닝화와 기능성 의류는 기본이고 이렇게 생존 장비를 갖춘 배낭을 매야 합니다.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최대한 가벼운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알프스 몽블랑 산맥을 일주하는 UTMB는 트레일 러닝 동호인들에겐 꿈의 무대로 보입니다. 인구 10,000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 프랑스 샤모니에 무려 10만 명이 모여들 정도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 속에 투바를 통해 전해지는 대자연의 아름다움. 대회 완주율이 평균 60% 정도에 불과한데도 많은 사람이 트레일 러닝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스포츠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